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아동 보호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가 종료돼 홀로서기에 나선 18살 이상의 청년을 자립준비 청년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도 자립준비 청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가족이나 다름없는 보육원 친구들이 장례를 치렀는데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고인은 무연고자로 분류돼 추모조차 어려운 공간에 남겨졌습니다. 친구들은 우리가 가족인데 왜 무연고냐며 고인을 애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손성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4월 28일 자립준비 청년 진희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은평구에 있는 보호시설에서 18회 퇴소해 혼자 살다 스스로 세상을 등졌습니다. 이제 겨우 26이었습니다. 진희 씨의 죽음을 가장 먼저 한 건 보호시설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었습니다. 꿈나무 마을에서 같이 살았죠. 같은 학교 나오고 이학 문자를 이제 제대로 보내진 애한테는 애가 그걸 보고 이제 간 거죠. 경찰서에 신고를 한 거죠. 그래 이제 죽어 있었던 거죠. 들은 얘기로는 그 현이 그 통장 비밀번호랑 이런 것들. 친구들은 가족 대신 진희 씨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유골함을 안치할 납골당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장례 후 고인의 유골함을 인계받을 수 없었습니다. 무연고자로 행정 처리됐기 때문입니다. 이미 무연고 처리를 행정적으로 끝내서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현행법은 부모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만을 연고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기관의 장이 연고자가 될 수도 있지만 시설에서 이미 퇴소한 자립준비 청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시설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하면은 그 시설의 장이 연고자가 되실 수가 있는데, 근데 시설을 퇴소하게 되는 경우 그분을 연고자라고 볼 수는 없겠죠. 고인의 유골함은 결국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연고자 봉안시설에 안치됐습니다. 무연고자 봉안시설은 보관을 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일반 추모시설과 달리 방문이 제한됩니다. 5년 동안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무연고자의 유골은 상골 처리됩니다. 친구들은 진희 씨를 홀로 무연고자로 남겨둘 수 없다며 일반 추모시설에 안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연고는 따로 이제 관계자들만 가는 그 캐비넷 같은 그 볼 수 없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따로 안치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잖아요. 이 친구는 혼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무연고실에 아무런 이름 없이. 가정의 울타리가 아닌 보호시설에서 자란 자립준비 청년들에게 시설은 집이고 또래 동기들은 가족이나 다름없습니다. 제도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무연고인 것이 다 확인이 된 채로 시설에 입소를 하고 보통 시설에 입소한 날이 생년월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미 그렇게 해서 무연고임이 다 확인이 됐는데 사망한 이후에 또다시 그런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19년, 20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18년 가까이를 시설에서 생활을 했고 그것이 집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그게 연고가 아니라 다른 게 연고라고 한다면 이 자립준비 청년들의 이런 사망 소식을 많이 듣고 작년에 여러 명들을 만났었는데 거의 다 이렇게 되고 있더라고요. 고인이 청소년기까지 살았던 보호시설 측은 고인의 유골함을 일반 추모시설로 옮기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협의 중입니다. 저희 시설에서 성본 창설을 다 했거든요. 혹시나 나도 나중에 라는 생각을 지금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간 친구도 그렇고 남아있는 친구들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시설에서 연고자로 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오고 싶다라고 지금 계속 시랑 조율 중에 있는 입장인 거고요. 삶을 마친 뒤에도 무연고로 남는 현실 앞에서 자립준비 청년들은 또 한 번 상실을 겪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중장년의 은퇴 후 새로운 삶을 지원하는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운영 프로그램은 목소리 봉사단과 보드게임 활동가, 정리수납 전문가와 반려동물 전문가 등으로 123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는 웰다잉 지도사와 실버 체조 강사,
반려동물 패션 디자이너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139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올해로 5년째를 맞은 인생 이모작 프로그램은 40대부터 60대로 대표되는 중장년층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불안과 사회적 고립 등을 해소하는 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걷기 좋은 길을 발굴하는 걷고 싶은 은평길 공모전이 열립니다. 은평구는 걷기 좋은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걷고 싶은 은평길 코스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 주제는 걷기 좋은 길, 나만의 걷기 운동 코스로 관련 정보를 네이버 폼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25일까지로 은평구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코스에 선정된 10명에게는 모바일 서울사랑 상품권이 지급됩니다. 홈플러스 노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편지를 보내 대규모 폐점 사태를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현재 폐점과 임대계약 해지를 결정한 36개 매장이 문을 닫으면 지역별 대규모 실업과 지역 상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며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홈플러스가 지난달 27개 임대점포의 계약 해지를 통보하자 마트노조가 정부의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마트노조는 4일 대통령 공개 편지를 통해 전국 36개 점포가 폐점할 경우 주변 상권까지 33만여 명의 고용이 감소하고 약 10조 원에 달하는 사회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점을 막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마트노조는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한 뒤 유통 경쟁력 강화보다 부동산 매각 등 자산 유출에 나서다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연금이 MBK에 투자한 9천억 원 역시 회생 과정에서 손실 위기에 처했다며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는 대규모 폐점이나 구조 조정 계획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 해지를 통보한 27개 점포의 경우 회생 계획안 제출 이후에도 임대료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또 점포문을 닫게 되는 일이 생긴다 해도 인근 점포 순환 배치 등으로 인력 감축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고용 보장을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10년 이상, 20년 이상 얼마 주겠다 이러면서 회사에서 주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환 배치는 사실상 어려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거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디로 가요? 다 문 닫는다는데, 다 폐점이라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입점 점주들도 홈플러스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걱정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1년 단위의 재계약서를 주지 않고 1개월 단위 유예계약서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인하게 되면 저희가 만약에 폐점이 확정이 되면 아무것도 보상을 받지 못하고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걸 얘기를 하는데 아직 홈플러스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입점 점주들하고 공식적인 협상이나 대화나 이런 거 없이 홈플러스는 임대점포 임대료 협상 등 자구 노력을 회생 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제출 기한을 7월 10일로 연장한 상황입니다. 마트노조와 입점 점주들은 지역사회와 공동대책위를 만들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부천 상동을 지나는 전력구 공사와 관련해 부천시와 한전 등이 지난 4월 중단했던 공사를 4일부터 본격 재개하면서 주민 반발이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천 상동 주민들은 부천시와 한전 등이 상의 없이 위치를 변경해 진행하는 공사를 주민들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미 반대 의사를 전달하면서 한 차례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는 건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되는 전력구 공사에 대해서는 끝까지 무슨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반대할 거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천시는 이에 대해 한전도 매몰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에서 마냥 기다릴 수 없고 부천시 인허가가 다 난 상태로 공사를 중단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며 일대 주민들에게는 수차례 양해를 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부천 상동 일대 전력구 공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부천시와 한전 등이 협의하에 공사 위치를 변경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대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안 된다고 저희들이 말씀드렸거든요. 다른 데다 하라고 했는데도 그냥 진행한다는 거는 저희들을 무시하고 하는 행동이잖아요. 그 시간 멈출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농성을 하던가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국민들께서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로 내란 완전 종식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이제는 경제와 통합의 시간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망가진 경제와 민생을 회복해 나가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김 지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4기 민주정부의 성공을 위해 저 또한 있는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인천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합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지난해 회계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추가 경정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또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도 함께 있을 예정입니다. 정혜권 인천시의회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시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결정들이 내려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지난 3일 인천에서는 선거 관련 112 신고 58건이 접수됐습니다. 3일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인천에서 접수된 신고는 투표 방해 소란 17건과 교통불편 2건, 오인 신고 등 기타 39건입니다. 이날 남동구 간석동 투표소에서는 70대 남성이 안내원이 보이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했고 경찰이 현장에서 해당 남성을 계도하고 상황을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관위 관계자가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 것을 수상히 여긴 주민이 신고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기표 절차에 대한 오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 기준 투표지 촬영으로 적발된 경우도 7건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시 선관위는 해당 유권자를 상대로 촬영 경위 등을 확인해 조치할 방침입니다. 인천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까지 스마트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는 바닥형 보행 신호등과 적색 잔여 시간 표시 장치 등을 설치해 보행자가 보다 정확하게 신호를 판단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시는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어린이 보호구역과 보행사고 다발 구간의 횡단보도를 중심으로 234곳에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했습니다. 올해는 작전역 사거리 등 3개 교차로 주요 지점 11곳에 바닥형 보행신호등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체감형 스마트 교통정책을 중심으로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도가 2025년에 태어난 아기들에게 디지털 생일 축하 카드를 발송합니다. 출생 축하 카드는 아기의 첫 시작을 환영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요. 2025년 도내에서 출생 신고한 아기가 있는 가정이라면 누구나 축하 카드를 신청해 받아볼 수 있습니다. 축하 카드는 경기 민원24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연중 신청할 수 있는데요. 아기의 사진을 함께 제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아기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맞춤형 디지털 카드를 제작해 휴대전화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야간문화축제 1883 상상플랫폼 야시장이 2회에 걸쳐 상상플랫폼 개항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20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주말에 걸쳐 총 6일간 진행됩니다. 1차는 20일부터 22일까지, 2차는 27일부터 29일까지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매일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푸드트럭과 드론쇼 등 풍성한 콘텐츠로 꾸며집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